대표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의 4배와 같을 때, 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나이를 표현을 해줘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한번 써보죠. 일단 아버지의 나이를 만약에 선생님이 X살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을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몇 살? 24살.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24살이 적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X-24. 요게 바로 아들의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네들, 이 나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의 4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아들의 나이를 제곱합니다. X-24의 제곱은요, 아버지의 나이의 몇 배? 4배, 즉 4X. 그들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X를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전개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24의 제곱. 야, 이거 뭐야? 와이씨,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자, 물론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왜 일부러 지금 요걸 보여주냐면, 문자를 설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설정하는 것과 꼼꼼히 좀 생각해보고 설정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번 이렇게 식을 전개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설정하면요, 지금 문제에서 아들의 나이를 제곱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식을 제곱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X와 X-24가 아니라 아들을 X로 잡고요, 아버지의 나이를, 자, 아들보다 많아야죠. 그죠? X 플러스 24로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그때는 얘네들 식의 표현이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니까, 자, 아들의 X니까 X제곱,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의 4배니까 너의 4배, 즉 4 곱하기 X 플러스 24. 이 둘은 서로 어떻다? 같다. 아까 옆에서 보는 식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를 선정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정하시는 것보다는 식을 작성할 때 조금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선정한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요, X제곱, 자,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0이 되겠죠? 그쵸? 자, 얘네들 인수분해가, 오케이, 8과 12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12, 그리고 X 플러스 8은 0, 요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8이 나와서, 자, 이 X가 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검토, 실제로 될 수 있는 X값은 누구밖에 없다. 플러스 12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12살이고요. 12살. 그리고 아버지는 24살 차이라고 했으니까 36세. 요렇게 36살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이다. 이 대각선의 총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인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대각선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그냥 팍 줬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대각선의 총 개수를 실전 문제에서는요, 안 줍니다. 이건 지금 연습 문제니까 친절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요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문제 같지도 않네요. 그냥 총 개수가 이건데, 너가 몇 개가 되는 27개가 되는 이거는 27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식을 놓으면 끝이네요. 그죠? 자, 이걸 만족하는 n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주어진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n-3이 54가 되고요. 싹 다 전개하고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는 0이 되어서요. 자, 인수분해하면 6하고 9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n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할까요? 플러스 6 그리고 n 마이너스 9는 0하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n은 마이너스 6 또는 n은 9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n이 의미하는 게 어떤 다각형의 그 각형의 개수예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얘네들 음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만 챙겨가시면 즉 구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요,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 이 세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속하는 세 정수 우리가 어떻게 세팅합니까? 바로 x-1 x 플러스 1로 세팅하면 계산이 편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 큰 수 너네요. 그죠? 그걸 제곱하면 x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다른 두 수의 너하고 너의 제곱의 합과 같다. 너를 제곱한 거랑 너를 제곱한 거랑 합하면 너희 둘이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나머진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전개하면 x제곱인데 너를 만나서 2x제곱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주어진 모든 항을요 싹 다 우변으로 몰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으로 몰면 너는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플러스 x제곱, 너는 마이너스 4x, 그리고 1은 사라지네요. 그게 얼마입니까? 빵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얘네들 x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x-4는 0이 되므로 우리가 x 값이 0 또는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x 값이 문제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봤을 때 정수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네요. 그럼 이 얘기는 답이 몇 개가 될 수 있다? 2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x가 0이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렇게 3개의 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x가 4가 되어서 4와 3 그리고 5 요렇게 세 정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검토까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두 변의 길이의 b가 10대 3이고 넓이가 120인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그림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쁘게 그릴까요? 요렇게. 자, 얘네들 두 변의 길이가 10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얘의 길이를 10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10대 3이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하는 표현, 즉 k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도입을 한다면 얘네들 가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긴 걸로 잡았을 때 너는 10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 짧은 게 바로 3k가 된다고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의 넓이가 120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니까 10k 곱하기 3k가
120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정해놓고 K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0 K제곱이 120이니까 오케이, K제곱은 4구나. 그러므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K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K값은 무조건 양수만 챙겨간다 라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긴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K가 2라는 사실을 통해서 긴 변은 20이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짧은 변의 길이는 참고로 6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요렇게 10m인 그리고 세로도 10m죠.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X미터의 폭을 가지는 도로를 만들었더니 도로의 넓이가, 즉 색칠한 부분이 36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X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제 다루면서요, 넓이를 구해야 할 때 이 넓이라는 게 재미난 현상을, 재미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넓이를 계산할 때 그 넓이를 적당히 이동해도요, 그 넓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포갠다던가 늘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평행 이동, 평행도 아닙니다. 그냥 이동입니다. 그냥 이동해어도 그 넓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 도로를 구할 때 그냥 보여지는 이 십자가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금 보여지는 이렇게 붕 잘라봅니다.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아래로 확 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 밑으로 팍팍 붙을 겁니다. 그럼 마치 꼭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자, 정사각형 요 모양에서 길이 마치 밑으로 확 붙어가지고요, 요렇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요 위에 것도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얘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길이 이동되어도 넓이는 그대로거든요. 그럼 마치 꼭 얘가 요렇게 사라져서 오른쪽에 이렇게 확 붙은 요런 모양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궁금하시면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로의 넓이를 구할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닌 적당히 이동해서 요렇게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준다는 게 이 문제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길이를 표현해 줬을 때 가로 세로가 전부 이렇게 x고요. 이 폭이 얼마라고요? x라고요. 그죠? 요렇게 x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가로 세로가 10이죠. 그리고 도로의 폭이 x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는 길의, 즉 도로의 넓이를 쉽게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라서 첫 번째 여기부터 써주게 되면 얘네들은 요 가로의 길이가 전체 10에서 x를 뺀 거니까 10-x,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x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은 x 곱하기 10-x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10일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x,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도로의 넓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입니까? 36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x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x는요, 문제에서 도로의 폭이기 때문에 10m
안에서만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범위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사실 이것도 써주게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푸는데 실질적으로 이 값을 벗어나 x값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가 이렇게 두 개에서 20x가 되고요. 그게 36이다 이거죠. 자, 싹 다 우변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6이 0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주어진 식 인수분해하면 바로 누굽니까? 자, 18과 2라는 게 보입니까? x-2 그리고 x-18 0 하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값은요 2 또는 18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주어진 범위가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바로 18은 탈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어떻게 18m의 땅을 만들 수 있겠나요? 그죠? 이건 아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바로 2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높이가 그냥 이게 높이랍니다. 그 높이를 어떤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합니다. 첫 번째, 이 문체의 높이가 4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자, 높이가 40이래요. 그럼 당연히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40이다 라는 그냥 2차 방정식을 세워주시고 이 식을 만족하는 t값 구하면 바로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 양변을 모두들이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고요. 상수항을 요렇게 우리가 옮겨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그리고 플러스 8은 0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t-2, t-4 그러므로 t는 얼마구나? 2 또는 4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서 이 높이가 40 되는 거는요 2초하고 바로 몇 초다? 4초다 라는 거를 두 번에 걸쳐서 40m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인지 구하라. 자, 지면에 떨어진다. 요 표현은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요 다른 얘기로 높이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0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지면이라는 건 높이가 0이다. 자, 그러므로 높이의 식 30t-5t 제곱이 얼마가 된다? 오케이, 0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식을 만족하는 이제 t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마이너스 5로 그냥 이거 나눠버리고 t로 묶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마이너스 5t로 그냥 바로 묶어도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었을 때 너는 t-6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므로 당연히 t값이 얼마구나 0 또는 6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t가 0이라는 건 물체를 쏘아 올린 어떤 몇 초 후라고 했을 때 이게 0초 후,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출발 시간으로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 즉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0이라는 값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